한미동맹 반대에서부터 한미동맹에 충실한 이행까지 이 세 가지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닉슨의 괌 독트린이죠. 근데 괌에서 무슨 연설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닉슨의 괌 독트린이 이렇게 방에서 읽었어요. 짧은 연설문을. 뭐 이렇게 무슨 저기 뭐 대중 집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짧지만 그 마지막만 한번 보시면 이제 대충 다 알아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But we shall look to the nation directly threatened to assum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roviding the manpower for its defense. After I announced this policy, I found that the leaders of the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South Korea, other nations which might be threatened by communist aggression welcomed this new direction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defense of freedom is everybody's business, not just America's business. 네, 저게 뭐냐면 요즘 우크라 지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즘 우크라 지원하고. 다시 말하자면 미군은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기는 지원할게.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된 국가 행정부하고 제대로 된 군대 만들어서 공산주의에 싸우는 건 너희가 주인이 돼야 돼. 굉장히 올바른 얘기예요. 그런데 저 시대에는 저게 반드시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다 무슨 우리가 이런 개미소관 이런 걸 해서 이거 스리랑카 가도 이런 거 쓰고 어디 가도 쓰고 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순식간에 모이고 조직화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70년 전 얘기거든. 지금 1969년이니까 뭐냐 50년 전, 반세기도 더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그럴 때예요. 인간 간의 그런 그러니까 테레비나 흑백 테레비죠. 흑백 테레비야 그것도 별로 없죠. 라디오를 빼고는 특히 후진국 가면 라디오를 빼고는 또 일부 신문을 빼고는 그런데 그거는 매스미디어잖아요. 힘 가지고 돈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거잖아. 그거 빼고는 국민이 모빌라이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동원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보급도 안 됐고 문맹률은 높고 한국은 안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주소작 관계는 발달해 있고 이런 데에서 미국에 가서 미군이 직접 교통정리를 안 해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근데 거기다 그런 상황에 되고 야, 니들이 버젓한 정부 만들고 니들이 버젓한 군대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무기는 지원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충격이었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한 거지. 아, 무기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불화해줘. 아, 무기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105mm 포도 만들고 말이야. 뭐 좀 소총도 만들고 할 테니까 우리 뭐 전략적인 기술 아니니까 기술 좀 줘. 우리가 만들면 훨씬 싸게 만들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괌 독트린을 뒤집어 갖고 자주국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괌 독트린이 베트남은 공산화를 만들어냈고요. 한국에선 자주국방을 만들어냈어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괌 독트린인데 베트남은 괌 독트린으로 공산화가 돼버렸고 한국은 괌 독트린으로 자주국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배신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 이 네 번째 배신은. 근데 저게 워낙에 한순간에 닥쳤기 때문에 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러니까 섭씨 30도 기온이 갑자기 다음날 최저 기온 마이너스 15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게 배신이라면 배신이죠. 그래서 네 번째 꼽았습니다. 저 사진이요. 저기 그 카터랑 저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미국한테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입니다. 79년도에. 카터가 저때 한국 와가지고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떨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박정희 정부 거꾸로 때려라 이거지. 저 박 대통령 얼굴 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자기 잘난 것밖에 모르는 힘 있는 저기 미국 대통령을 지그시 보고 있잖아. 그리고 그 얼굴엔 이미 죽음이 끼어 있어요. 저 양반이 제가 뭐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도 숨진 당일날
삽교천의 그 방조제 공사를 갔다 오셨거든요. 그 헬기에서 내리는 그때 사람의 그 얼굴의 기운이 다 이렇게 힘이 빠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야, 내가 박정희 미워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란 말이야.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당일이든가 바로 전날인가 뭐 그쯤 돼요. 여기도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승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저 표정이. 박 대통령 표정을 가만히 보세요. 이승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앞에서 카터 말이야. 딱 짝다리를 말이야. 해갖고 딱, 박 대통령은 단정하게 앉아 있는데, 오른쪽 무릎 위에 왼쪽 발 딱 짝다리로 얹고 말이지. 다리 달달거리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그때 그 카터한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자네는 왜 짝다리를 얹고 앉아 있나? 집안에 어른이 없었나? 왜 이렇게 사람이 쌍스러워? 저 정말 슬픈 사진이에요. 저 사진.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70년에 저기 키신저가 이제 그 핑퐁 외교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주은내랑 모택동 만나고 다니던 때고요. 그 다음 71년에 이제 닉슨이 이제 모택동을 만난 거고요. 그 이후에, 닉슨 미국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유엔에서 그때 10월 달에 그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저기 어디죠? 그러니까 중화공화국, 그 대만을 쫓아내버리고 상임 이사국 자리를 중공한테 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되죠. 71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는 그때 박정희 정부는 유신을 선택을 한 거고요. 나라가 죽는 자리에 들어선 거니까. 이거가 이제 참 거대한 배신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욕을 못 하는 게, 이게 무슨 한국을 뭐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찢어 먹겠다는 배신이 아니에요. 미국 자체가 이 베트남에서 개발질하고 나서 몰릴 대로 몰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뭐 중국도 뭐 껴안고 뭐 난리가 아닌 거죠. 허겁지겁. 예. 그게 이제 9년을 간 거죠. 9년 카터 때까지. 9년, 12년, 69년에서부터 80년까지니까 12년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건이 들어왔고, 레이건이 88년에 그만뒀는데, 레이건 그만둔 다음에 89년도에, 그러니까 폴란드 자유와, 그 다음에 독일 자유와, 그래서 이제 89년, 90년 사이에 동구가 다 자유화돼 버리죠. 다 무너지죠. 그리고 91년도 12월에 소련이 무너지죠. 그래서 92년도부터는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국 정치가 굉장히 이제 문란해지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그 세상이 바뀌니까 러시아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뭐 빼먹을 거 없나 해서 또 빚 잔뜩 빚대이고 또 그 빚대인 거 이제 해갖고 러시아 탱크, 러시아 헬기, 러시아 미사일 기술, 러시아 레이더 기술, 그걸 우리가 또 흡수를 했고, 뭐 아무튼 복잡한 관계가 그때 펼쳐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통령들이 이제 미국의 미중 밀월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미국의 이제 6번째 배신이에요. 이게 1990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카터가 17년에 이제 임기가 시작되니까 17년 1월에 2016년까지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미중 밀월이 무지하게 심각한 거죠. 저 살인마 장점인이 저 살인마입니다. 지금 디지털 감시 체제 장점인이 만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그 공안 체제 장점인이 만들었고요. 공안 요원들 체제. 그 다음에 파룬궁 장점인이 탄압해 갖고 잡아 죽였고요. 장기 적출 장점인 때부터 아주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 핵심 고위층의 뒷돈 챙기는 비즈니스가 됐고요. 뭐 김영삼 장점인 만나서 친구 좋아 쌀라 하는 거 보세요. 예. 뭐 DJ도 장점인 만나서 우리 형님이야, 우리 아우지 뭐 좋아 죽겠네. 예. 뭐 노무현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후진타오 만나서 좋아 죽죠. 예. 뭐 그럼 노무현만 그랬나?
내가 보기에는 뭐 이명박과 후진타오는 거의 사귀는 사이야. 어떻게 남자들이 저렇게 가까이 붙어서 저 서양 애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포즈예요. 서양 사람이 보면. 서양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굉장히 그 가깝게 서 있는 거 보면 바로 게이를 연상하잖아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참 뭐 만만치 않죠. 예. 박 대통령 근데 여기도 저기 그 전승절에 2015년 9월 달에 전승절 가가지고 푸틴 시진핑 옆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진핑이가 북핵을 해결해 준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2013년 취임 때부터 2015년 가을까지 약 한 만으로 2년 한 9개월 동안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확 방향 틀어가지고 사드 협상 시작하고 2017년 2월에 바로 개성에서 방 빼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미국에는 이미 찍혀 있었고 그 다음에 친중 친북 세력은 저걸 잡아 죽여야 된다고 날뛰었고 조중동이나 이제 그 저기서는 보면은 뭐 미국에 찍혀 있는 데다가 친중 친북까지 같이 날뛰니까 이제 기회 봐가지고 조중동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죠? 저기 새누리죠. 새누리가 나서가지고 탄핵의 칼날을 휘두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박 대통령이 좀 더 스마트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문재인 정도 되면 이게 시진핑이 어디 외국 정상과 이렇게 그 사진 찍으면서 저렇게 장난기스러운 포즈를 취할 때가 없어요. 문재인 때만 저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가고 만만하고 아랫사람 같으면 저렇게 그 장난기스러운 전혀 경계를 하지 않는 시진핑의 그 경계하는 관상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문재인 뭐 입만 뻥끗하면 태산 앞에 동산이요 그랬고요. 그 당시에 2인자였던 박원순은 한국은 말 공둥이의 똥딱지 위에 파리로서 이 기름이 반지르르 흐른 명마인 중국의 그 공댕이에 있는 똥딱지 위에 파리처럼 다싹 붙어서 가면 만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물론 말 공둥이에 파리라고 말했지 말 공둥이 위에 똥딱지 위에 파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을 열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고 박원순 시장의 가르침이 맞나 안 맞나 그랬더니 말이 그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상태의 그 깨끗한 말공둥이에는 파리가 잘 앉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똥딱지가 말라비틀어져서 앉았을 때, 들러붙어 있을 때 그 똥딱지 위에 파리가 잘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박 시장께서 조금 더 관찰력이 있으셨으면 저같이 이렇게 반드시 똥딱지라는 걸 중간에 하나 넣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7번째 배신은 이제 정신의 타락인데 이건 뭐 자기들이 헤매니까 아까 6번째도 그거죠. 자기들 자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해체의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란 국가 자체에 의한 배신이라기보다 글로벌리스트에 의한 잘못된 노선이었던 거죠. 똑같죠. 이 무한 해체와 친중 친북의 칵테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가니까 이제 글로벌리스트나 이제 좌파나 다 힘을 합쳐가지고 무한해체를 띄웠죠. 무한해체를 전 세계에 퍼뜨렸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친중 친북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괴물이 나와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 무한해체 안에는 이제 극단적인 환경보호론이 들어있죠. 녹색당 같은 거 독일에. 근데 독일의 녹색당은 엄청나게 우크라 전쟁 같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우크라 편이에요. 제일 전투적으로 우크라를 지지하는 입장이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금. 근데 한국은 이 무한해체하는 쪽에서 인권을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글로벌한 차원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권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진보적 이슈를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무한해체가 친중 친북과 결합을 했죠. 한국 패미가 반중 데모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한국의 LGBTQ가 북한 인권 규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의 환경운동이 러시아 비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여기는 저 빌어먹을 놈의 무한해체가 친중 친북과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약스러운 그런 칵테일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예, 글로벌리스트의 본가 중에 본가인 월가. 그 월가의 황제 중에 한 명이 누구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금융기관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네. 그 CEO. 네. 요번에 이제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정말 착해졌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만에 다시 이 문제도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있는 거라니까요. 돌아버리겠어요. 미국은 미워할 수가 없어. Our basic principles of freedom,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n are unbelievable. The innovation. 이거 보세요. 미국은 공화국이고 엄청난 자유의 가치를 신장시킨 나라고 과학기술은 미국은 뭐 노매치. 예, 그 미국은 족탈불급이고 엄청 미국 찬양하는 애국주의적 공화주의적 얘기를 해요. Is unparalleled anywhere around the world. So start with that. It's an amazing position of strength. The economy is going through a bunch of things, and we don't always really know whether you have a mild recession or hard recession. And if it happens, we're going to be fine. I feel bad, terrible for people who lose jobs. We want to keep it as short as possible. I do think you're right about a turning point, but that turning point is about geopolitics. That's about Ukraine, oil, Russia, war, migration, food, national security, China, trade, that whole bucket of things. And I'd put in that category. 예, 이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JP 모간의 회장이에요. JP 모간 회장이나 뭐 이런쯤 되면 입만 뻥끗하면은 뭐 젠더 이퀄리티 그러니까 젠더 평등 그러니까 무한 젠더 얘기해야 되고 입만 뻥끗하면 뭐 기후 변화 얘기해야 되고 입만 뻥끗하면은 뭐 어퍼머티브 액션 그러니까 이 소수 인종들에 대한 특별 배려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얼마나 훌륭한 공화국입니까? 우리 미국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미국이 얼마나 훌륭한 혁신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시겠죠? 이런 애국주의적 공화주의적 얘기로 앞을 쫙 깔은 다음에 결론이 뭐냐? 우크라이나, 석유, 러시아, 전쟁, 피난민 행렬, 곡물 가격 폭등, 국가안보, 중국, 무역 이게 다 뭡니까? 이 단어들은 모두 군사지정학을 가리킵니다. 지금 어마무시한 군사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한 전환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면 조지 프리드만 얘기 같아. 근데 이게 조지 프리드만이 아니라 글로벌리스트의 본가인 월스트리트의 황제급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기교정 메커니즘이 또 작동하는 거지. 월가까지 착해진 거예요. 월가까지.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공화국을 해체하고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해갖고 짬짬이해서 해쳐먹겠다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 그 반쯤 등짝을 도려냈던 칼을 쓱 던져버리고 저는 원래 착해요. 저는 돈 다루는 사람이죠. 네, 저는 착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홍복이죠. 돈 다루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 쳐요. 실세니까. 세력이니까. 그냥 그 자들이 착해지는 게 최고야.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같이 이제 입 바른 소리 하고 그것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깨끗거리면서 비판하는 거 그것까지예요. 그것까지. 세상에 그런 거예요. America is the most. 자, 그래서 미국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한 순간만 보고 미국 한국 이용해 먹고 버리고 말이야. 저 싸가지 없고 말이지. 배신 때리는 놈들이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결국은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요번엔 진짜 오래 걸렸지.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뒤집어 엎는데 25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뒤집어 엎는데 20년. 예. 그렇게 걸렸죠.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뒤집어 엎는데 25년 걸렸으니까 우리가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무한 젠더 뭐 이런 거, 예, 무한 해체 악마 내러티브 그거 지금 30년 만에 그게 1990년부터 엄청 퍼진 거거든요. 30년 만에 그게 이제 뒤집어 엎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황제급의 인물이 저렇게 무한 젠더, 무한 해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저런 식의 애국주의, 공화주의, 군사 지정학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대학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까불던 좌좀스러운 무한 해체하는 사람들 보이스 볼륨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배신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의 국내 사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헤맬 때마다 정말 뺑이 치는 놈 따로 있다고 우리 같으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런데 미국에는 자기 교전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디면서 꾸준히 우리 길 가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갈짓자 행보, 배신스러운 행보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한미동맹을 안 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방식으로 모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거를 적극적으로 단독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남 이승만이란 그 지도자가 족탈불급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고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중국 사랑 행보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를 포기했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중국 사랑으로 가면 우리는 그게 친중 분위기가 되고 친북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25나 반공이라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본질적 경험은 이게 틀딱스러운 수구, 꼴통 보수 전쟁광이 되는 거예요. 시대랑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개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약화되고. 그건 포기했지만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에 우리가 엄청나게 경제를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획득했다고요. 정신은 어차피 망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 그냥 정신 망가지면서 다 같이 망가진 게 아니라 물질에선 그거를 또 자기 그 근거지를 확실하게 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는 다 미국도 정신 차려서 그 세계 군사 지정학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볼리타스 방향으로 정신을 차렸고, 그 다음에 지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악마 내러티브도 많이 앞으로 약화될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제 개인, 자유, 민주주의 뭐 이런 그 가치도 보다 생생해지는 거고요. 보다 분명해지는 거고. 그 제가 말씀드린 EASY, 그러니까 유라시아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 중국과 러시아를 딱 족쇄를 채우는 그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역할도 또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뭐 앞으로 또 미국이 어떻게 좀 헤맬지 몰라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길을 알아, 이제는. 그래서 우리 길대로만 쭉 가고 있으면 미국은 집 나갔다 돌아와요. 집 나갔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그런 나라니까 우리도 숨을 길게 가져가면서 미국을 잘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1620년대에 나온 셰익스피어의 희곡 이름이고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런 뜻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